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 뉴스 간단하게 보고 또 차트 보고 여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이것만 하겠습니다. 치우님 카페 감사합니다. 네. 숨만 겨우 쉬게 해준 8원 미봉책 뭐냐면 한전 정상화 고물가 직격탄 저축율 확 줄어. 그죠? 돈이 줄고 있어요. 돈이 줄고 있고 지금 현재 미국만 돈이 남아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과거 코로나 때 달러를 마구 찍어내서 전 세계 돈을 뿌렸잖아요. 이렇게 쫙 뿌려놓고 미국 애들이 이제 금리를 올려서 돈을 쭉 빨아먹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이렇게 생기면 돼요. 법규 찾든가. 그래서 모든 세계 다른 모든 나라가 힘들어 죽겠어. 여러분들 막 뭐 인플레이션 뭐 이번 정부 욕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좀 안타깝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한쌤은 예상을 하고 있었죠. 이렇게 될 건데, 문제는 과거에 이제 정부가 돈을 너무 헤프게 쓴다. 이렇게 돈을 받아먹는 것, 코로나 지원금을 받아먹는 것, 주니까 받아야겠지만, 얘가 분명히 바닷물이 돼서, 소금물이 돼서 돌아올 거다. 여러분들 미리 대비하셔라. 이 돈 열심히 모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강조를 많이 해드렸어요. 데이터가 그런데 그죠? 지금은, 이렇게 모여있는 이 돈을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야. 미국도 지금 경기 요번에 이제 지수가 하나 나오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였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게 되게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도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여러 가지 호재들과 그런 악재들이 관계가 섞여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지표들은 글로벌한 그냥 흐름들입니다. 그죠? 흐름이 꺾여가고 물가가 생산자 주가가 뭐가 빠지고 그죠? 소비 심리 지수였던 것 같아. 빠지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네. 방금 녹화를 떴는데도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흐름이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돈이 말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부자들은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거지.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부익 부빈익빈 이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질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맞죠? 안타깝죠. 여러분들 버티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리고 지금 무리하지 마세요. 투자 상품에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한쌤이 계속 한 달 동안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 무리해서 주식 살 필요 없어요. 단 우량주 싼 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진로 하이트 제가 말씀드렸고 KTNG 마찬가지. 그리고 통신사주들도 나쁘지 않고요. 고배당 주는 애들. 그러면서 좀 저희가 보기에서 정말 괜찮아 보이는 회사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래요. 왜냐면 이게 조금이라도 조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 다칠 수 있거든. 제가 리세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글로벌한. 그래서 한 8월, 9월, 10월 제가 계속 말씀드리니까 23년 가을부터 아마 주워 담으시면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지금도 걔네들은 천천히 주워 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근데 몰빵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여유가 충분히 있으셔야 됩니다. 두 가지 좀 지켜주시면 돼요. 네. 2차전지 어쩌고 되어 있고 보겠습니다. 네. 15까지 떨어지더니 잠시 앞에 넣었단 말에 반전. 이것도 봐봐요. 그러니까 맨날 뒷북이야. 화가 나 죽겠어요. 분명히 한쌤은 작년 말에 집 사도 된다 했습니다. 급한부터 사세요. 경매 보셔도 됩니다. 라고 단톡방에 대놓고 말씀드렸죠. 맞죠? 네. 그죠? 그러면서 반등을 좀 줄 거다. 반등을 주고 그 다음에 증시가 이렇게 증시가 빠지면서 어떻게 됐지? 뭐라고 했지? 증시가 반전하면서 충격을 주면서 증시가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집값이 빠지고 다시 갈게요. 네. 증시가 먼저 빠지고 그리고 집값이 뒤에 따라 빠집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같이 빠지고 그리고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집값이 반등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혼조를 겪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빠질 거다. 그럼 집값은 이렇게. 그러니까 증시가 다시 오르고 이게 여기는 각도가 이렇게 되진 않고 이거보다 약하게 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증시가 오르면 얼마 있다가 주식이 뒤에 집값이 이렇게 따라 오른다. 그래서 작년 말이 이 정도라 예상을 했고 그거 계속 말씀드리는 반복이고 봄 정도까지 반등을 줬다가 꺾여서 주식은 이제 가을 정도
늦으면 내년 초. 그리고 집은 내년 초에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서 바닥을 찍고 천천히 돌려 나갈 것이다. 그리고 27년 정도까지. 27에 30년 정도까지. 이 뒤로는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을 거야. 떨어질 거라고 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집값도 급등하는 건 없고요. 급등하는 건 없고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집값에 대한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이렇게 떨어질 텐데 집값이 이렇게 올랐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 위치라고. 이돼요? 이런 느낌. 그리고 나중에는 흐름을 주고 빠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치가 이쯤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나올 거다라고 보느냐? 네,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내가 살 집이라면 나쁘지 않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강하게 나올지 아니면 이렇게 완만하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레파토리가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한쌤 시황은. 이게 몇 년 전부터 큰 시황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좀 배짱 좋게 장사하는 사람이 있나 싶은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다 종목 장세고 단타로서만 접근하시면 돼요. 자, 요금 현실화 없이 한전 CP 발행, 누적된 자금시장 시장폭탄 어쩌고저쩌고 내고 있고요. 전기요금 올라야죠. 네,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전기요금 조금 올라야 됩니다. 한전을 개박살 내놓으셨어요. 한전은 이제 과거 정보가 개박살 내는 게 확실한 거고, 어쩔 수 없지 뭐. 한국의 원전을 철수를 하게 되면서 기술을 바꾸면서 뭔가 했었어야 됐는데, 해외 수출하면서 우리가 한전이 흑자가 많이 났었거든? 몇 조 흑자 나던 기업인데, 몇 조가 적자가 돼버렸죠. 그래서 어쨌든 조금 올랐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리지 않았으면 싶었는데 꽤 많이 올렸네요. 가슴 아프다, 그죠? 네. 고물가 직격탄 저축여력 확 줄어. 여러분들 저축여력 없으시죠? 그죠? 고금리 상품 많은데도 저축여력 없으시죠? 그죠? 대출 받아서 막 주식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철저하게 돈을 모으셔야 돼요. 철저하게. 토지 상품 눈에 띄는 거 없습니다. 별로. 그러니까 철저하게 돈을 모으시고 일단은 요번 6월 넘어가서 흐름이 좀 잡히고 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계획을 세울 때가 올 거예요. 그죠? 꾸준히 돈을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모으셔요. 무조건. 부업을 찌셔도 좋고 땅을 파셔도 좋고 건강 챙기시고. 인구절벽의 성장률 추락, 이민정책 다시 세워야. 저는 이제 요것도 이민정책, 이민을 받아야 된다는 쪽이죠. 물론 이민을 받게 되면 분화경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저희 동네도 저희 동네는 아니고 저희가 옛날에 나왔던 모교 근처도 보면 아랍 사원이 이슬람 사원이 생기면서 마을 사람들과 되게 마찰이 되게 심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민을 좀 받으면서 이민을 좀 오픈해서 받아서 걔네들을 생산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한국도 단일민족 국가로서의 위상을 내려놔야 될 거예요. 그죠? 이 부분도 할 말이 많은데 지금 시간이 빠듯하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또 주제가 나오겠죠.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기존 주담대 금리도 떨어져. 한숨 쉬시겠죠. 다행이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여기 상태에서 운영을 다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아마 이렇게 미드레인지로 쭉 아마 유지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죠? 어쩌면 다행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나중에 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무리하지 않으시는 거 계속 말씀드리겠고, 이런 것들 결과 무리한 사람들 결과가 여기 나오죠. 불법 사채까지. 저도 예전에 사채를 썼었어요. 2018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5년 정도 됐네요. 지금 끔찍합니다 정말. 진짜 힘들었어요. 지금도 사실 좀 많이 힘들어요. 저희 스터디방이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얼핏 보면 제가 되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대부분 이제 조교분들이고 사정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거 매몰차게 굴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아마 매몰차게 굴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힘듭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매매를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실제로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부가 쌓였을 때, 이게 시드머니가 5억 이상 됐을 때 그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드머니를 5억을 만들기 전까지는 빡셉니다. 저는 정말 마이너스에서 막 기어 올라왔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드머니 그 정도 되진 않아요. 대략 몇 천만 원 가지고 많아봤자 몇 천만 원, 적게 하면 몇 백만 원 이걸로 놀면서 사실 이렇게 강의를 팔아먹으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저보다 많이 못하는 사람들, 바보 같은 분들,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서로 윈윈 하자 이거지, 그지? 적어도 양식은 팔아먹지 않겠다. 그죠? 안타까운 주제네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예. 진짜 이런 거 많아요. 정말. 한가 폭탄, 코로나19 최대. 뭐 포스다 얼마 빠지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이제 뭐 어쩌겠니. 나머지는 크게 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일본 항공권. 에이씨. 저는 좀 비쌀 때 예약했는데 어쩌겠어요. 네. 그래요. 네. 이거 괜찮네. 근데 여기 사면 또 그지라고 욕할 거 아니야. 자, 벼랑 끝 미국 재정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이슈가 요 녀석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인플레이는 잡혀간다. 그럼 리세션은 올 거다. 경기 침체는 올 거다. 근데 가볍게 올 거냐, 무겁게 올 거냐의 차이에서 뭐 지금 현재 가볍게 온다는 의견도 많고, 그죠? 어쩌면 한 셈은 무겁게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부분인데, 돈은 지금 현재 미국을 다 빨려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미국에서도 좀 이따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닥 쪽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기는 안 좋은데 희망을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인공지능, 로봇, 반도체. 그리고 좀 최근에 또 오늘인가요? 좀 그래도 긍정적인 뉴스도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힘을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31조 달러면은 한국 돈을 4경원이 넘습니다. 1.3을 곱해버리면, 그렇죠? 4경원이 넘는 상태고,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 이제 1년 반 만에 거의 2배까지 아니라 70% 정도 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돈을 많이 쓴 거예요. 그래프를 제가 맨날 보는데, 그래서 남의 자료다 보니까 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출처가 있잖아요. 그 서울경제 뉴스라는. 이렇게 올랐단 말이야. 이게 뭐 잘못된 거야. 이게 망하기 직전이라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때까지 미국이 다 괜찮다. 미국은 항상 그랬다라고 하지만, 이런 그래프를 보여줬던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따라붙고 있잖아. 그러니까, 패권국이 파워가 100이라면, 중국의 파워가 지금 70 정도 된단 말이에요. 미국의 파워가. 예전에 상대가 안 됐거든. 전 세계 모두가 모여도 미국한테 못 이겼거든. 근데 지금 비벼진단 말이에요. 이 조금만 지나면요, 전 세계 GDP,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지금 평균 GDP가 7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중국이 지금 1만 달러 이제 막 돌파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구수가 거의 4배잖아. 4배 정도 나죠. 4배, 5배 사이. 그러니까 6만 5천 달러인가? 내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네. 5배 정도 되네요. 그래서 얼마 차이 안 난단 말이에요, 지금. 되게 좀 그렇죠. 네. 금융시장은 일단은 뭐 6월 정도, 그죠? 네,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축 멈췄더니 캐나다 집값 적달자 상승. 그러니까 긴축을 멈춰버리니까 집값 올라버리는 거야. 선반영돼서 올라간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큰일 난다니까. 과거에 워낙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이제 출렁거리는 거죠. 봐봐. 돈 이렇게 풀렸는데 긴축해서 이렇게 줄었거든. 근데 이렇게 멈추니까 우와 하고 트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걸 정말 장단을 잘 조절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퓰리즘 버린 그리스 10년 만에 무료 문제 탈출. 좋네요. 그죠? 그리스가 예전에 포퓰리즘 때문에 굉장히 난리가 났었죠. 막 우리도 뭐 기본 소득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골고루 다 잘 사는 게 되게 좋아 보이지만 공산당이 그렇게 해서 떴잖아요. 하지만 그 결과가 항상 좋지는 않습니다. 네. 원론적인 이야기 좀 많이 드렸었고, 자, 뭐 가스를 차트를 보고 싶은데 가스가 안 나오네. 자, 환율입니다. 환율은 정말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꿀렁꿀렁하고 있고 막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과연 금리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 동결할 것인가. 어쨌든
현재로서 우리가 여기 1.5% 차이에서 이 정도가 평균 가격이었다면 제가 1300 전후라고 말씀드렸었고 지금 1300 요 정도 1430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죠? 많게는 60까지 적게는 한 1300 정도 사이 왔다 갔다. 여기 보시면 된다. 그쵸? 이 노멀한 형태고 어떤 이유에서는 뭐가 이제 뻥 터지게 되면 위로 아래든 크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차트적인 측면에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세 번째 지지선을 확보를 했고 네 번째는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다. 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이런 그림으로 뭐 횡보성을 주다가 어디든 한번 튀지 않을까? 6월 중하순 정도에 그 정도로 견적을 내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뭐 부채연도 협상 요 기간에 어떻게 방향이 결정이 될 거라는 건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함부로 매매하면 다친다. 위안화는 뭐 달러랑 거의 똑같이 움직이니까 볼 필요 없는 것 같고 엔화도 들쭉날쭉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크게 볼 필요 없는 것 같고 빅스 차트입니다. 빅스 차트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는 좀 이렇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빅스 차트는요 원래 이렇게 위로 튀었을 때 튀고 나서 이렇게 쪼르르 떨어질 때 있죠. 튀고 나서 이런 모습 보여줄 때 언제쯤 되겠나 보자. 22년 10월 그리고 23년 3월 요럴 때가 좋습니다. 튀었다가 떨어질 때 요럴 때 21년 6월 그럼 6월 10월 3월 한번 볼까요? 요게 이제 S&P니까 S&P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S&P 어딨냐? 여기 있네. 3월 그죠? 10월 그리고 6월 그죠? 그래서 그때가 좋아요 보통. 그러니까 그때 사면 보통 이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보시면 요 구간 있죠. 우리가 8월 그리고 여기 어디고 2월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빅스 차트 다시. 네. 8월에 보시면 2월 바닥에 있죠. 그리고 8월 여기 있나? 여기 바닥에 있죠. 이때는 보통 고가의 가격이 높아요. 그때보다 지금 점점 더 안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지금 안 좋은 지표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잠재적인 지표들이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금리에만 사람들이 다 눈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땐 사실은 조금 불안하다. 언제 움직일지 모릅니다만 이게 이렇게 생겼을 때 이렇게 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 아시세요? 이렇게 살 때는요. 이렇게 터지고 나서 이렇게 쪼로록 떨어질 때 사시면 대부분 다 수익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경기상으로 살 때는 아니다. 뭐 이미 샀었던 분 수익이 나고 있다면 그건 괜찮지만 그러면 이럴 때는 종목 개별 장세로 단타는 치고 논다. 그죠? 이거는 이제 실력자들의 장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빅 차트 보는 법 알려드렸어요.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시면 단톡방에서 물어보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상담 톡 날리셔도 괜찮습니다. 자, 가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스. 근데 가스는 지금 현재 차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디 가면 있겠지. 제가 지우지 않았을 테니까. 이거는 그건데. 안 보이는데, 가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바닥을 치고 떨어졌다가 이렇게 반등을 주고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 수렴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서 지금 거래가 들어오면서 지금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가 2.1이었습니다. 2.1 그리고 여기도 2.1 정도가 됐었고 여기가 3달러 정도 됐죠. 그래서 제가 2.5 전후에선 4보다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2.3 정도 왔어요.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여기 수급이 좀 들어오는 식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스도 희망을 좀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달러 근처 가면 물량을 좀 많이 줄여주시고 만약 3.달러 넘어가게 되면 거의 다 팔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우리가 좀 다쳤으니까 탈출 잘 하자고 마음에 좀 두고 계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가스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차트를 올려주실 때 단톡방에 그 스크린샷을 찍으셔가지고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나 주소 아시는 분들 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 골드입니다. 금이죠. 원래 금이랑 증시는 반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희한하게.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이상하단 말이야.
원래 경기가 침체가 되면 금이 좀 오르고 하는 게 정석이긴 한데 지금 현재로서 보면 러시아랑 중국이 금을 오지게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 못 믿겠다 이거예요.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이번에는 좀 이상하게 가고 있다고. 그 미국은 금리를 당기고 있고 달러를 당기고 있고 그다음에 금을 사고 있는데 이 금도 참 애매한 문제들이 좀 있죠. 이거 가지고 거래를 할 수는 없잖아. 귀한 자산은 맞지만 그죠. 그래서 어쨌든 뭐 흔들다가 뭐 저는 일단은 그래도 요 자리 정도는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 제가 한쌤이 자꾸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오를 때도 이 여기를 매수를 잡으라고 여기를 말씀을 드렸고 실제 여기서 매수에 대한 얘기를 드렸죠, 그죠? 여기서 숏을 치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선 죽어도 못 사겠다 이거예요. 저는 비싼 거라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으로 치면 비싼 가격이라고.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침체가 왔을 때 금값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거의 마지노선을 한 2200 근처까지는 내가 염두를 하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하시면 됩니다. 그 관점은요. 요런 관점이에요. 그냥 ABC. 요 관점에서 요 자리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은 방향성을 크게 결정할 거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그죠? 네. 다만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 제가 다시 한번 돌고 돌아서 이제 실버로 오게 됩니다. 실버는 참 옛날부터도 추천을 많이 드렸었어요. 과거에 이제 저희 초기 스터디 관리해 주셨던 실님께서 여기에서 실버를 추천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요때부터 시작해서 요때부터 저도 차트가 참 좋다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실버를 같이 추천을 드렸죠. 왜냐면 저 같은 경우 출처를 꼭 말씀을 드려요. 출처를. 왜냐면 그 사람이 말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의 인사이트를 얻었으면 이렇게 말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 표절이 안 되잖아. 내가 말한 것처럼 안 한다고. 그 나쁜 놈들 맨날 남의 것 해가지고 지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기서도 우리가 실버 숏 롱을 쳐서 먹었고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18 그죠? 18, 19 이 정도 자리에서 실버를 장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고 그죠? 한참 때 이걸 수익 좀 냈었죠. 근데 이번에 지금 이렇게 가스로 깨먹어가지고 막 그냥 개털됐는데 그죠? 이걸로 뭐를 많이 벌어 먹었었고 그리고 요 자리도 21 정도에서 실버가 매력적이다는 말씀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보이죠? 2월 16일 21달러 딱이죠? 네, 2월 26일 어때요? 됐죠? 단타 가능하다고. 그럼 단타가 크게 나왔지. 자 그러면 얘가 은도 요번에는 무빙이 요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조정이 좀 나오고 나서 자 만약에 이제 좀 빡세게 나온다면 여기가 이탈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그림이 나오면 뒤에는 이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장기적인 추세에 대한 흐름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 같은 경우는 22, 그 다음에 21 정도에서 일단 염두를 하고 계시고 만약 이탈되면 감사합니다 하고 주워 담으십시오. 이거 이탈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은은 길게 보시는 분들에게 매력적이다. 저는 이제 은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봐서 요 고점을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렇게 고점 넘어갈 거라고 본다는 말 잘 안 하잖아요.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게는 70에서 80달러까지도 충분히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70달러 쪽 다 정정할게요. 죄송합니다. 50달러 정도까지만. 그럼 이게 얼마야? 괜찮죠? 근데 이제 오래 걸릴 거예요.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연도를 보시면 28년, 29년이니까 그지? 지금 사셔가지고 자녀분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었을 때 한 10kg 줘버리는 거지. 멋있지 않나? 10kg 너무 적나? 100kg? 자, 농담 반 진담 반이었습니다. 네. 자,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나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볼 게 많네. 네. 자, S&P와 나스닥. 자, 이번에 S&P도 여기 있죠. S&P는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4,800에서 3,500 정도까지.
약 한 1000포인트 정도 빠졌었다가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제가, 괜히 나스닥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좀 하고 있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제가 S&P도 숏 노래를 불렀죠. 여기도 숏, 이렇게 숏, 이게 두 개를 먹었었지? 먹었었는데, 여기서 지금 나스닥으로 오바이트 다 했죠. 그죠? 오바이트 다 하고 지금 손실 중입니다. 네. 내가 한 300 정도 손실 중입니다. 말씀드렸어요. 거짓말 하지 않겠습니다. 300 좀 넘을 수도 있습니다. 수익금 다 계산해가지고. 내가 지금 기분 나빠요. 버텨보는 거지, 뭐. 왜냐하면 믿음이니까. 이번에는 그냥 들고 들어가는 거야. 깨지면 깨지는 거고, 뭐.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S&P는 크게 지금 반등을 못하고 있고, 미국 증시가 좋죠, 전반적으로. 그죠? 얘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가 뭐냐면, 61.786. 다시 갈게요. 네. 이 차트가 아니었구만. 61.8. 그죠?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요 고점의 자리가 도달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아주 강력한 저항대가 됩니다. 앞에 지지를 받았다가 들었고, 뚫렸다가 다시 들었고, 빵 떨어져, 요 자리. 그래서 여기를 상한선으로 보십시오, 상한선. 그러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조금 생겨버렸습니다. 지금 제 때문에 지금 쇼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되게 아프고 싶을 수 있는데, 관리를 좀 잘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면 강하게 부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그리고 좀 성급했던 게 좀 인정을 하죠. 그렇죠. 성급했던 거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얘가 여기서 이렇게 꺾일 때는 되게 아프게 빠질 거예요. 요거는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가능성이 보여지거든요. 크게 웨이브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블 콤보 형태로 진행이 되면 앞에 하락이 연결이 될 겁니다. 적어도 여기까지 빠질 거예요. 3800. 그러니까 여러분들 4300까지 왔다고 해서 너무 쫄지 마시고, 그러니까 숍잡으면 쫄지 마시고, 여기서는 꺾이는 거 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죠?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들이 좀 터지면서 상대적으로 다 그 사람들 호재성을 좀 느끼고, 그죠? 그리고 일단 중국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에 대한 종전, 요런 것들이 나오면은 요렇게 좀 시장 일시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근데 지금 6월달에 뭐가 있죠? 보찬도 협상. 보찬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지금 교수가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불안 요소가 많은 상태니까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빡세고요. 아시겠죠? 근데 요거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보시면 나스닥이 이번에 제일 강했거든요. 마치 코스닥이 강했던 것처럼 나스닥도 정말 최대 가면 여기까지 열려 있는 부분이에요. 14,350. 이게 이제 이 전체에 대한 61.8%에 대한 되돌림이거든요. 그럼 이게 여기 오게 되면 거의 95% 이상의 확률로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그죠? 예전에 코스닥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그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 조정 얼마하다. 여기서 익절해야 되고, 이거는 여기 가게 되면 여기 뚫었는데 여기 또 도달하게 되면 아마 900 넘어가면 꼬라박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800 밑에서 주어 당밥으로 갔는데 800에서 저 지진 나오고 있네. 그죠? 네. 그래서 나스닥도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가장 노멀하게 진행이 되려면, 노멀하게 진행이 돼야 안정적인 거니까, 노멀하게 진행이 되려면 여기도 그 최근 단기적인 흐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그리고 거래도 지금 감소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최근에. 그러면 여기 구조는 일단은 큰 거 말고 작은 기준으로 여기서 쐐기형 파동이 진행될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인다. 높아 보이고, 그것에 대한 가능성은 일단은 예상보다는 여기서 꺾이는 걸 보고 결정을 해보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소매 판매랑 산업 생산 지수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고, 목요일 날 그리고 실업수당 정건수 신규, 그러니까 이제 실업수당 내가 지금 직장 어떻게 됐냐 이런 것들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것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17일 정도의 변수들이 좀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17일 저녁 정도.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나스닥 주구장창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참게 종목 하나 추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요타죠? 도요타 뭐 시향해드렸던 것 같고, 네. 디즈니입니다. 여러분 디즈니 좋아하시는 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디즈니를 되게 좋아했는데 디즈니가 차트가 되게 안 좋아요. 디즈니입니다. 네, 디즈니 왜 이렇게 차트가 안 좋노?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타 이렇게 나오나? 안 나오네. 메타. 여러분들이 메타가 정말 안 좋다라고 할 때 한승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메타 지금까지 게 뭐가 달라질 게 뭐가 있어? 코로나 이때보다 지금이 더 안 좋니? 얘가 아무리 안 좋아도 2015년보다 더 안 좋습니까?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죠?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와, 너도 이만큼 오를 줄 몰랐어. 여기서 팔라 그랬는데, 200 근처에서 팔라 그랬는데 쭉 올라가 버려서 되게 마음이 안 좋아요. 여기서 사셨던 분이 이거 아마 다 팔아가지고 아마 되게 마음이 아플 것 같아. 그죠? 속상해요. 그래서 메타가 오르는 이유는 뭐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그런 과매도 미래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단기적으로 봐서는 틱톡을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인 걸로 보여집니다. 생각이 됩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가 마지노선입니다. 여기서는 절대 사면 안 돼요. 이건 진짜 죽어요. 아시겠죠? 이게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캐리를 했고, 얼마 전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캐리를 했고, 그걸로 챗GPT로, 그 다음에 빈 검색기죠. 얼마 전에는 이제 구글이 이번에 또 캐리를 했고, 이번엔 메타가 또 캐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돌고 돌죠 지금 업종들이. 그래서 하여튼 챙거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봐봐, 무슨 말씀 드리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면, 여기보다 더 싸졌네. 메타가 아무리 상태가 안 좋아도 이건 아니잖아. 그쵸? 나중에 다시 조정이 나오더라 하더라도. 자, 요거 차트 보시고 들어갈게요. 디즈니입니다. 세계 최고의 캐릭터 회사죠. 그런데 코로나 때 여기 왔거든. 지금 현재 2015년 주가랑 맞먹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아이언맨이나 어벤져스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 걔네들이 지금 디즈니랑 연관이 돼 있죠. 제가 알기로. 자, 그러면 안 좋아졌다 이거야. 좋아. 여기 살 거냐? 그걸 고민해보시면 저는 지금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60달러 밑으로 빠져준다면 이거 주워 담으십시오. 여러분, 디즈니입니다. 디즈니. 그죠? 주워 담으십시오. 반대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돌리려면, 그래요, 뭐 이 정도 반등은 포기를 하고, 그죠? 이렇게 가는 그림이 예쁘게 잘 될 겁니다. 디즈니 요까지 오면 주워 담으십시오. 요 저점 깨지면 그냥 묻지 말고 주워 담으십시오. 괜찮을 겁니다. 됐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길다. 뉴스 빼고 차트만 할까? 여러분들 고작 30분 40분이지만 저는 녹화에 몇 번 뜨고 있어요. 신세한탄을 좀 해야지. 자, 비트코인입니다. 단기 시향부터 해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요때죠. 요때 우리 공생방송 하면서 또 재밌는 분 오셔가지고 롱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한 번 더 이탈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탈되는데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액션을 취한다? 이런 거 보면 액션을 취하면 된다. 그죠? 26,800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했고, 그리고 꿀렁꿀렁꿀렁 하면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 거래 강하게 틀었던 이 자리를 지금 두드리고 있는 부분이다.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못 넘어갈 것인가? 모른다. 다만 비트코인도 단기적인 기로에 좀 서 있는 부분이다. 여기서 돌려줄 것인가? 아니면 떨어질 것, 살짝 들었다가 깨질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저는 들었다가 깨지는 쪽을 좀 더 우위로 본다. 미국의 디폴트가 나왔을 때 대체 자산으로 지금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은 비트코인은 알트가 지랄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비트도 일단 조금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조정 한번 더 받아줘야 또 우리가 좀 재밌게 또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고요. 다만 한 방에 또 두 뜯을 맞듯이 부러지지는 않을 거예요. 아직도 이평들 밑에 바닥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하지만 얘네 각도가 이렇게 눕고 있죠. 그리고 위에서 지금 몰려 내려오고 있죠. 여기서 어떻게 돼요? 꿀렁꿀렁꿀렁꿀렁. 그죠? 꿀렁꿀렁꿀렁꿀렁. 그리고 만약에 패턴을 다 만들고 나서 다시 시동이 걸려서 6월 한 중순 정도 해가지고 시동을 걸면서 거래가 빵 들어오면 이때는 우리가 매수 각을 노려볼 겁니다. 최대 한 33,000에서 34,000 정도까지. 그래서 지금의 스타트가 저점의 스타트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은 지금은 좀 보수적입니다. 아직은 조금 보수적인 입장이고, 만약에 그때 이제 6월 한 중하순 정도 넘어가가지고 그 그림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도 손절 잡고 한번 진입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살 타임은 아니다. 4시간 볼벤지 밴드 상단을 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금도 일단은 살 때는 아니다. 됐죠? 그래서 요 그림이 나오게 되면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17에서 19일 사이에 어쨌든 한 번에 대한 흐름이 나올 수 있을 부분이다. 조정에 대한 부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정도 막 급락이라기보다는 요 정도 5에서 10%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 10%에 안 움직일 겁니다. 5% 정도. 그리고 한 방에 뭐 지지받고 다시 깨지는 건 어쩔 수 없겠고, 그렇죠?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차트 첫 번째 녹화할 때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재밌는 종목도 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매수해서 단타를 쳤던 종목은 어디 갔냐? 멀티버스 X였습니다. 그래서 멀티버스 X를 우리가 단타를 쳤었고, 실제로 제가 이거를 시장을 그냥 사세요라고 말을 하지 않고요. 그냥 공부해 보신 대로 해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근데 이제 지나갔으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저점을 기준으로 피보나치를 돌리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두 가지 관점인데, 저 같은 경우는 시작점을 기준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50%죠? 요 자리. 전 여기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786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그때 내가 딱 계산했던 자리 요 자리였어. 51,000원 전. 그쵸. 근데 이런 자리들을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이렇게 눌림목을 기다리는 게 좋아요. 그러면 먹을 게 있어. 이것도 먹을 게 있는 거야. 지금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몰라. 근데 지금 이건 분석이니까, 그러니까 뒷분석이니까 너무 지금 당장 매수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알아서 하세요. 네. 요거죠, 요거. 그쵸. 그러니까 이걸 뚫는 순간에 나오는 이 장대 약물 기준으로 카운팅을 새로 시작을 하는 거야. 어쨌든 하락 추세가 약해졌고, 약해지는 걸 돌파했으니까 눌림목을 노리는 거야.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다음은 언제가 될까요? 이번에 깨지면 여기를 노리겠죠. 5만원. 그죠? 이제는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갈 가능성이 크겠구나 하고 들어가 보는 거. 볼린저밴드 하단이기도 하고. 지금 제가 다음 타점은 5만원. 지금은 여기서 벌었던 사람들이 바로 가기를 기대하는 구간. 심플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포모에 빠지지 마시고 그렇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 하나 아까 보였었는데 어디 갔지? 온톨로지죠. 자, 온톨로지 같은 경우 이번에 슈팅 강하게 나오고 있죠. 그죠? 근데 요거만 보면 되게 우와 한단 말이야. 이미 70원째 꼴랑 10% 올랐다. 그죠? 근데 크게 보면 이제 이거예요. 그쵸. 항상 큰 거 보시면서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볼벤저밴드 하단 근처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뭐 먹을 한 번턴 칠 수 있겠다. 그렇죠? 가까이 이제 강력하게 범위 나왔었고, 하락하다가 지금 들어 올리고 있으니까 온톨로지도 280원 전에서는 번턴 한번 쳐와도 되겠는데, 뭐 또 올라가면 팔면 되지 뭐. 290원 정도에서 잘라주고, 그리고 300원 정도에서 한번 익절하고, 잘라준다는 건 익절 로스 하는 거예요. 맨날 얘기하는 거죠. 팔고 남은 건 한번 들고 가보고 손절 주면서 그렇게 전략을 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꼭대기에 살려고 하지 마세요. 바로 가더라도 바로 가면 이게 닌가 아닌가.
무조건 이런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돈 잃지 않습니다. 네. 네오는 또 볼만 하겠네요. 요 네오는 뭐 스펀트 정도 한번 쳐봐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요 정도 손절 좀 되겠다, 그죠? 여러분들 차트 이런 거 보세요. 이 정도가 가격이 얼마입니까? 읽어주세요. 이러지 말고 그 정도 노력은 하세요. 요 캔들 모습 보시면서 아 여기 이 정도 되는구나. 선생님 왜 여기 손절 주라고 하는 거지? 이런 고민도 해보시고. 원래 본톨로지가 움직이면 얘도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워낙 수급이 쓰레기라 가지고 얘가. 그렇죠. 여기 조금 들어오긴 했거든요. 조금. 그래서 희망을 좀 돌려야 되나? 아주 작은 알트코인의 반등 가능성? 아주 작은 알트코인의 반등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린 애도 있을 겁니다. 바닥에서. 그리고 코인 알트들도 그 주식들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주식들도 쐈던 애들 잡지 말고 그냥 바닥을 파고 돌린 애도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진로 하이트 이런 애들이죠. 추천드렸잖아. 하이트 실로 이런 애들 얼마나 좋아요. 이거 좋다고 얼마 전부터 언제부터 했노? 그죠? 이렇게 모습이 나온다고. 그쵸. 요거는 운 좋으면 돌파 나올 수도 있겠다, 그치? 그래, 제가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뭐,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40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